(2024년 1월 2일) 새해 정초 전국은 청천벽력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해 의도가 있는 자로부터 암살을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암살 미수로 그친 명백한 살해 목적의 해당 사건의 주범은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1957년생 김진성이었다. 테러 사건이 터지자 온라인상에서 황당한 주장들이 퍼졌다. 대표적인 게 김진성이 사용한 흉기가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다란 주장이었다. 이런 허위 보도는 주로 X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문맥을 보면 대체로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확산시켰다. 테러 당일 열린공감TV는 발빠르게 해당 흉기가 나무젓가락이나 돌돌 마른 종이가 아닌 명백한 칼이었음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뼈칼은 아니고 엇비슷한 등산용 칼이었으며 범인은 손잡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청테이프로 칭칭 감기도 했었다. 문제는 극우 유튜버들과의 일부 연계된 매체였다. 자유일보라는 매체는 기사 제목을 이재명 피습, 칼 아닌 나무젓가락 의혹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그 근거로 제압되는 습격범의 사진을 실었는데 60대 남성 왼손엔 칼, 공격한 오른손엔 종이 혹은 나무젓가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18cm 칼로 몸이 튕겨나갈 정도로 타격했는데도 1cm 경상,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아닌 피부가 찢긴 열상도 의문이라고 실었다. 해당 매체의 기사와 잼잼밴드 응원 도구였다란 나무젓가락에 종이를 붙여 만든 이미지는 삽시간에 각종 SNS 등으로 퍼졌다. 매체의 기사를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의 자작극쇼라고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자유일보라는 매체의 발행인은 전한나, 바로 일명 태극기부대를 이끄는 극우 중의 극우로 알려진 자칭 목사 정광훈의 딸이다. 해당 기사를 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은 이 대표 팬클럽 중 하나인 잼잼 봉사단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주당원이며 자작극 냄새가 난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또 다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 칼이 아니라 응원도구인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거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등에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고 한 극우 유튜버는 썸네일에 범행도구 나무젓가락 의혹 확산이라며 붉은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일일 뉴스라는 제목의 영상은 업로드 몇 시간 만에 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를 보면 범행도구는 길이 17cm, 날길이 12.5cm의 등산용 칼이었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칼날이 상처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결론은 준비한 칼에 의한 범행이 맞다란 것이었다. 범행 직후 이송된 부산대병원의 판단은 뇌경정맥 손상이었다. 정맥 내부가 찢어진 것으로 나무젓가락으로는 불가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피부가 1.5cm 가로로 찢어졌다는데 나무젓가락은 꽃이지 그렇게 가로로 그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부산대병원 측은 CT 촬영과 파상풍 주사 조치를 했다면서 파상풍 주사는 통상 칼이나 녹슨못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나무젓가락에 찔린 것이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거짓이었다. 하지만 해당 음모론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범인 김진성은 사건 초반 자신은 민주당원이라고 진술해 수산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약 5년여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대표를 비습하기로 결심한 1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작년부터 이재명 대표 동선을 따라 꾸준하게 쫓아다녔다. 이재명 대표가 가려던 평산마을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해 첫날 이 대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욕을 참배했을 때도 그는 이 대표 가까이에 맴돌았다. 김진성은 결정적으로 인터넷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주문했고 그 칼을 사용하기 편하게 직접 개조까지 했다. 암살을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범행의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범행의 동기도 밝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검찰, 국민의힘, 민주당 내 똥파리 세력들, 언론, 수많은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의 악마화에 시달렸다. 범인 김진성은 머리에 조악한 왕관을 쓰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테러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크고 작은 테러를 당했다.
작년 3월경에도 법원에 출석하던 이재명 대표는 극우가 던진 계란에 맞을 뻔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악마화에 언제든 사건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으나 경찰의 경호는 허술했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대조적이었다. 범인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당 안팎의 무리들에게 가스라이팅되어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져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당적을 옮기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해서 쫓아다니고 급기야 범행에 사용된 흉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실행해 옮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최진술의 딸 정유라는 아이고 나 죽는다 헬기 태워주세요라며 이재명 대표를 조롱했다. 그런 그녀에게 민주진영을 자처하는 몇몇 유튜버들은 그녀를 출연시키고 응원과 함께 후원금을 몰아주기도 했었다. 사람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갔다. 죽음의 무턱까지 갔던 사람에 대해 조롱하고 희롱하는 정유라, 그리고 그를 출연시켰던 가세현과 유세현. 극우 유튜브 매체 가세현은 얼마 전 세계적 배우 이성균 씨의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녹취를 공개해 그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가세현, 유세현, 사람을 악마화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자들을 사라지게 할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보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사안을 보려 하는 해안이 필요하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진실은 증거다.